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이 조만간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센티멘트라고 하는 크립토 분석가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그 전에요.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에서 제일 큰 은행, 뭐 거의 1위, 2위격이죠. 자, 여기에서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빚으로 인한 손실이 얼마다? 4.5 빌리언 달러. 그러면요. 이게 한 6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엄청난, 그러니까 은행 두 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은행이 이 정도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고금리, 그리고 이게 뭐 higher for longer에서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 미국의 잘 나가는 은행뿐만 아니고 전 세계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뭐 금융기관, 기업들 개인 할 것 없이 몽둥이를 맞고 있는 겁니다. 고금리의 여파가 전 세계 이제 퍼져 나가는데요. 지금 아파도 이를 악물고 참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나라, 개발도상국, 기업, 뭐 빚 없는 사람 있습니까? 빚만 안 지면 손실이 발생할 수가 없죠. 지금 빚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다. 자, 5월 1일자인데요. 초강경 매파로 돌아서나 이제 곧 있으면 또 연준 파월 의장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뭐 이제 금리 동결하고 또 여러 가지 발언을 할 텐데 시장은 최근 뭐 안 그래도 시장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또 지금 강경 매파 발언을 하는 게 아니냐. 근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뉴스 저런 뉴스 다 챙겨서 봅니다. 근데요, 이런 류의 발언 사실상 신경을 아예 안 씁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 왜 투자할까? 내가 이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냐? 사실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필요한 능력이 뭐가 있을까요? 소음과 진짜를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기사가요. 초강경 매파로 돌아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불안을 자극하는 기사죠. 이 능력이 뭐냐면요. 결국 이게 말이냐, 실제 행동으로 옮겼냐,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정확하게 구분해 보시는 게 실제로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뭐 경제 지표 나쁘지 않거든요. 뭐 GDP도 생각보다 더 많이 오를 것 같고, 실업률도 아직 뭐 그렇게 높지 않고, 금리 인하 이제 안 해도 괜찮아.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요, 핵심을 파헤쳐 보면 이거 철저한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안 죽으면 상관없지 뭐. 이들이 죽든 말든 나랑 관계없어.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요, 결과론적으로 미국이야 금리를 올려놓으니 전 세계에 있는 유동성, 미국 주식으로 다 몰리거든요. 미국 인공지능이고 미국 기업들, 뭐 달러 그 환차익까지 있으니까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그래서 끝까지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평소 안 좋게 봤던 국가들, 예를 들면 중국, 뭐 러시아, 뭐 반미 국가들, 그런 데는요, 미국처럼 지금 유동성이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 거기도 금리를 아무리 높여봐도 자금이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돈맥경화 다들 걸려있죠. 그런 국가들일수록 타격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역발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2021년 9월 달 파월 연준 의장 뭐라고 했습니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그 이후로 이 모든 참사가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때 명분은 이거였습니다. 돈 찍어낸 명분, 경제 살리기.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와서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이 연준 이사에서 계속 나옵니다. 명분은 뭡니까? 이제는 3년 전과는 좀 반대네요. 지금 명분은 고금리에 대한 명분은 물가가 너무 높다. 아직 안 잡혔다.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매파적 발언이 쏟아질수록 오히려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이번에 대통령 뽑지 않습니까? 11월 4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전후로에서 돈을 엄청나게 풉니다. 이거는 팩트죠. 그냥 기정사실입니다.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재선이 되기 전에 주식이 한번 크게 폭락을 하면요. 이거 자기 입장에서는 환영한다라는 발언을 실제로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이기적인 발언입니까? 지금 주식이 폭락한 거는 내 책임 소재가 아니다. 내가 대통령 된 다음에 금리 낮추고 돈 찍어서 경기 다시 부양하면 되니까 오히려 폭락이 올 거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뭐 결정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그 어떤 폭락 저는 모두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센티멘트에 따르면 이더리움과 관련된 이더리움 및 알트코인은 예상보다 빨리 랠리가 올 수 있습니다. 뭐 이유가 중요하겠죠. 뭐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센티멘트는 이제 암호화폐 그 분석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작년 10월 달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한 이더리움의 평균 거래 수수료를 주목합니다. 이 지금 거래 수수료가 바닥을 치고 있다. 그 얘기는 이더리움 가격도 바닥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더리움의 평균 수수료 수준이 이제 한 번 거래를 할 때마다 지금 1.12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우리 돈 한 1,5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작년 10월 이후에 가장 그 거래 수수료가 낮습니다. 이게요. 가격이 최고점 부근에서는 보통 수수료도 최고점이고요. 가격이 최저점에 위치하면 수수료도 낮습니다. 여기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이게 확인이 되세요.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이 초록색과 빨간색 이더리움 가격이 치솟았을 때 이더리움 거래 수수료 무려 15.2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수수료가 거의 뭐 곤두박질 쳤죠. 지금은 뭐 1.1달러 수준까지도 떨어졌고요. 이더리움 가격도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죠. 아, 이게 비례하는 경향이 있구나. 뭐 그 지켜보면 알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지금 하도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조정이 돼서 아무도 주목을 안 하지만요. 호재 뉴스가 하나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스위라고 하는 레이어 1입니다. 솔라나의 라이벌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스위라고 하는 것이 구글 클라우드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여기에서 심지어 지금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그 다음 보안, 또 블록체인의 속도 확장을 위한 파트너십이다라고 밝혔죠. 근데 수익 가격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재미가 없습니다. 2달간 마이너스 31%, 한 달간 마이너스 41%, 일주일간 마이너스 13.7%. 이거 뭐 호재가 무색하죠. 호재가 맞을까요? 사실 구글 클라우드는 뭐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고요. 여기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 블록체인의 가치를 아무래도 좋게 보기 때문에 파트너십도 맺습니다. 아무와 이게 구글이 이렇게 제휴를 안 하거든요. 가치는요, 수위라고 하는 것이 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뭐 계속 조정받고 있습니다. 사실 수위만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코인이요,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가치는 높은데 가격이 떨어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매수하기 너무나 좋은 기회다. 당연한 얘기겠죠. 수위는요, 제가 기존에 좀 말씀을 잘 안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뭐 투자자 너무나 화려하고요. 그 예전에 그 페이스북 리브라 거기에서 빠져나왔던 분들이 뭐 앱토스와 수위 이 블록체인 만들었고 성능이요 매우 뛰어납니다. 뭐 속도도 빠르고요. 또 제휴도 많이 맺었고 기술력, 뭐 커뮤니티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저는 걸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이 수위라고 하는 코인의 시가총액을 총 그 희석 가치, 그러니까 코인이 시장에 전체 다 풀렸을 때로 나눠보면 약 13% 정도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수익 코인이 100개가 있다면요. 아직 13개만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87개. 이게 제가 찾아보면 한 달 간격으로 시장에 계속 물량이 쏟아집니다. 사실 가격은 수요와 공급 아닙니까? 근데 공급량이 계속 일정 주기로 그것도 아주 많은 그 수량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저는 이거를 그래서 사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거 하나 빼면요. 사실 매우 훌륭한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라고 하는 여기도 이제 그 코인 관련 업체의 사장님인데 실제 자산이 토큰화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시가총액이 50조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지금 현재의 크립토 시총 전부 다 합쳐보면 2.5T 정도 합니다. 2.5T 트릴리언 달러거든요. 이것 하나 때문에 시가총액이 50T, 시총이 20배로 더 커질 것이다. 그게 뭡니까? 자산 토큰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 실제 자산이 토큰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솔직히 시작도 안 한 거죠.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자산을 대체 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투자 서비스를 갖게 될 것이다. 즉, 부동산을 보유하고 주식도 보유하고 채권도 보유하고 암호화폐도 보유할 수 있으며 모두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체 가능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거래하거나 빌릴 수 있는 토큰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NFT 있습니다. Non-Fungible 토큰이죠. 펀저블은요, 이제 그 대체가 가능한, 근데 앞에 부정어 non이 붙어서요.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 이거 반대말이 뭘까요? n자를 빼버리면 됩니다. FT죠. 펀저블 토큰. 대체 가능한 토큰. 자산 토큰화는 NFT가 아니라 FT입니다. 대체 가능.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NFT는 대체가 불가능하다.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유의 것이죠. 이름표 내가 딱 붙이는 순간 이제 그건 내 겁니다. 세상에 하나, 복제가 안 됩니다. 근데 FT는 뭡니까? 대체 가능하다. 어떤 뭐 삼성전자의 주식이 딱 하나입니까? 아니죠.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뭐 수천만 개 있죠. 부동산도 아파트 단지 내 똑같은 그 아파트가 많잖아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백만, 수천만, 억 개도 있죠. 수량이 기본적으로 많고요. 뭐 비슷한 가격을 주면 언제든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습니다. 교환이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제 글로벌 커뮤니티가 비트코인, 솔라나, 이더리움에 이제 막 노출이 되고 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글로벌 자산 시가총액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코인이요. 0.3경원 정도 됩니다. 1경도 아직 안 됩니다. 비트는 심지어 이 코인의 절반에 불과하죠. 금이 2경, 주식 15경, 채권 18경. 지금 비트코인이요. 주식의 100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부동산, 화폐까지 하면 뭐 어마어마하죠. 자산 토큰화가 뭐냐? 이 대체 가능하다. 이걸 제가 말씀을 좀 쉽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각종 자산을 사고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동산 팔려면, 살려면 부동산 중개업소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살 수가 있죠. 우리가 외환, 뭐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면 어디 갑니까? 은행에 가거나 어떤 그 바꿔주는 환전소에 가야 됩니다. 주식은 어디서 삽니까? 증권사에 가실 수도 있고 뭐 요즘은 이제 앱이 잘 돼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죠. 핵심 뭡니까? 금과 은을 사려면 뭐 금은 거래소에 가야죠. 이것들을 사고 팔려면요. 각 개별적인 시장의 딜러, 시장 중개자에 의한 거래만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뭐 비싸기도 비싸고요. 뭐 집을 보고 그 뭐 도장이 한두 개가 아니죠. 뭐 증명서 여러 개 가져와야 되고요. 또 수수료도 비쌀 뿐더러 이게 오래 걸려요. 특히 채권이나 뭐 이런 것들 서로 이제 국경이 달라지면 뭐 최소 1, 2주일씩 걸립니다. 근데 향후 자산 토큰화 모습 펀저블하다 서로 대체 가능하다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부동산이요. 이거 팔아서 바로 외환으로 바로 환전이 됩니다. 코인으로 어떤 코인을 팔아서 이걸로 바로 그냥 채권을 살 수도 있고 미국의 애플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모든 자산을 어디 위에 올린다? 블록체인 위에 올리겠다. 블록체인은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면 차량이 있어야죠. 차량이 뭐다? 그게 코인입니다. 코인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고속도로에서 자기 차량으로만 운반을 하게 하는 블록체인이 있고요. 블록체인은 뭐 이더리움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도 왔다 갔다 하고 CBDC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그 교환의 매개로 쓰일 수가 있죠. 어찌 됐건 이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서 코인으로 거래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산 토큰화예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주도된다? 블랙락. 제가 괄호 열고 닫고 기득권 세력이 지금 이렇게 다 판을 아주 예전부터 치밀하고 촘촘하게 짜놓은 겁니다. 지금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고 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어떤 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구도가 너무 좋아요. 월가 전통금융 돈 벌지 않습니까? 국가는요. 이걸로 세금 거둘 수 있죠. 사용자들은 엄청난 혜택을 봅니다. 수수료 낮아지고 정산 속도 빨라지고 너무나 편리해지죠. 이거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뭐다? 자산 토큰하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조금 조정이 뭐 계속되고 오래 가다 보니 좀 많이 이렇게 공포에 질려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반면 소수지만 이런 분들 있습니다. 올 테면 와봐라. 나 현금 잘 많이 쌓아놨고 지금 사고 싶은 코인들 정리해 놓은 거 있어. 떨어지면 나 더 태울 거야. 더 살 거야.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잘 아십니까? 블록체인이 뭘까요? 자산 토큰화. 이게 뭡니까? 혹시 이거 잘 아십니까? 잘 안다라고 하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최소입니다. 그 누구를 만나도 최소 30분, 1시간 이상 개념을 좀 쉽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조금 그래도 저는 안다. 투자를 제가 계속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믿음의 반대말이 뭘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신일까요? 모른다? 저는 믿음의 반대말이요. 그냥 대충 하는 거. 대충 들어서 그거 나 알아. 들어봤어. 그게 믿음이랑 저는 반대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천지차이라 전 천지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대충 들어서 알고 있으면요. 저는 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이번에 자산 토크나 미래 블록체인 진짜 이렇게 되겠네. 그럼 미래가 앞으로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앞으로 5년 후에는 정말 많이 바뀌겠구나. 진짜 확신이 생기면 아무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패닉셀 안 하시겠죠. 오히려 하락에 줍줍하시겠죠. 확실히 알면요. 이번에 성공할 확률 매우 높아질 겁니다. 성공할 뿐만 아니라 이 거두셨던 성공이요.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래를 저희가 잘 몰라요. 저희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언제 올지 뭐가 더 많이 오를지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매일 제 동생과 함께 만들고 있는 영상은요. 사실 지난 10년간의 엑기스입니다. 엑기스만 모아서 매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죠. 하락장, 조정장의 인내심이 필요하죠. 용기 내셔야 합니다. 이게 쫄지 않으셔야 되죠. 그리고 강조하는 믿음. 자,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지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뭔가를 알아야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죠. 투자 수익을요. 혹시 그 근로소득이라고 안 하고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때문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수익은 엄연한 생각보다 난이도가 매우 높은 근로소득입니다. 이걸요,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걸 인정하셔야만 제가 볼 때 성공의 가능성, 성공을 하시고 그 부를 지속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